안녕하십니까. 2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1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상당히 큰 부담을 줬던 악재, 고물가 문제와 그에 따른 조기 긴축 문제. 자, 그것이 미국 증시마저도 그런 식으로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가뜩이나 안 좋았던 건데 미국 증시마저도 그렇게 급락을 했다면 우리 증시도 오늘 상당한 추가적인 그런 급락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었던 그런 하루였었죠.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종합지수 2,900포인트 직관적으로 봤을 때 2,900포인트는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 중에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마감되는 모습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황 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게 가능하죠. 우리 증시는 좀 어렵다는 건데 뭐 간단하죠.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가 긴축 모드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고요. 또 물가 관련된 현재 긍정적인 지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고물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등이 나올 때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기술주들 양대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와 NFT로 현재 대표되는 신기술주 한 축이고 또 2차 전지가 그 다음 축이다 해서 양대 축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판도가 크게 바뀔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잠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판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중간에 있는 대상 그 파트가 되는 분야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좋아도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을 거고요. 또 테마주가 계속해서 힘을 낸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또 거기에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애매할 때 시장 판도가 변할 때 언제든지 간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하필이면 오늘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좀 가볍게 한번 매수를 해보자 했던 나노신 소재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대주전자재료도 6.8%로 또 급반등을 했죠. SKC도 나쁘지 않을 거 말이죠. 자, 그래서 2차 전지주에 대해 다시 한번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 나노신소재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매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게 매도 타이밍이 매도 신호가 적절치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도 무방하다. 한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는 NFT 대체 불가 토큰 광풍이 불고 있죠.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 같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해당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던 건데요. 그만큼 뜨겁게 그 NFT 관련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는 일종의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요. 그와 관련된 몇몇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고 또 그중 하나는 조건부로 무조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NFT와 관련된 종목은 추천이 나갔죠. 메타버스는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NFT와 관련돼서는 다난이 나갔고 또 위메이드가 나갔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더 조건부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추천드리고 조건부로 추천을 한다는 개념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지미디어인데 이게 무작정 이 종목 추천하기가 좀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추천한다는 단서를 달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그런 정도인데요.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미증시 연속 이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건데, 특히 미국의 지난 10월달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6.2%. 어제 그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려 8.6%는 나온 것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 6.2%.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데요. 시장 예상치도 사실은 5.9% 정도로 지난달보다도 훨씬 높게 예상했던 건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장 그것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20억 달러씩 현재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테이퍼링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시점도 상당히 앞당겨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완전히 긴축 모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 현재도 부담되지만 더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했죠. 1.580%로서 다시 1.5%대까지 단방에 치솟아 올라갔고요. 그거 약간 이 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약간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도 94.9로서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또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 그것도 약간 불안합니다. WD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이 부분은 조금 낫네요. 현재 제가 1182원 이 자막은 작성할 때 1182원이었던 건데 지금은 1180원 80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분위기에 비해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WTI는 미 정부의 관여 때문에 시장 개입으로 3.34%나 내려갔죠. 81.34달러. 이 부분도 조금 물가 안정에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증시를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오늘 우리 증시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반전된 것은 나스닥 선물의 강세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요. 중국 상해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반등의 어떤 분위기에 올라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주변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에 상당히 특징적인 측면이 있죠. 일단 테이블만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순매수했고요. 선물도 이른바 삼각 순매수. 지수가 올라갈 때 그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스탠스죠. 삼각 순매수 아주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낙폭과대로 해서 또 이미 기존에 있던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근데 적극적으로 매수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주안점을 둔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는 연기금이 다소 수비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고,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도 내일 시장 상황에 나쁘지 않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는 건데, 여기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판도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신기술재 수준 맞추시는 분들은 그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색깔이 달라지면서 여태까지 주도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지수 흐름과는 달리 급락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지수와 관련돼서 뭔가 반등에 나올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베이시스는 막판에 좀 올라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장중 내내 비교적 0에 근접한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역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현재 시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베이시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시장을 점검해 보면 반등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 베팅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놓고 내일 시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고요. 그에 따라 현재 외국인들이 현재 프로그램 매수까지 비차익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기관 중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쌍끌이를 손매수하는 상황이 나오면 지수가 꽤나 탄력적으로 아마도 30포인트 이상 그렇게 올라갈 30포인트가 뭡니까? 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 급등시 주의할 사항. 기존 급등주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또 NFT 관련주 이런 종목들 아마 2차전지 관련주들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오히려 동참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메타버스, NFT만 조심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형지주지만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현재 동시다발로 좀 복잡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화려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뚝심 잃지 말고 거기에 현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가 그날 하루 내일이죠. 내일 하루 또 내일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앞으로 며칠 동안 더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고 너무 또 섬세하게 현재 그 밈주 이른바 인기주죠.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종목들을 위험관리나 차익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싸잡아서 다 같이 한꺼번에 매도를 해서 일반적인 낙폭거대에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민첩성을 굳이 발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 종목이 잠시 시장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감안을 하면서 그중에 핵심 종목 한두 종목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건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가지고 주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단기를 접근한 종목 중에 일부 물량을 뺀 상황에 따라 빼면 빼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그들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은 만약 지수가 뜰 때에는 당연히 그 인기주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 그 인기주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종목들을 사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물량이 많으면 약간 줄인다든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수가 뜰 때는 말이죠. 그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자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자, NFT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건데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잠깐 보도록 하죠. 한경에서 스치기만 해도 급등하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CEO죠 팀 쿡, 이 양반 참 오래도 합니다. 그 NFT에 관심을 표명을 했죠. 얼마 전에는 또 뭡니까 그게 가상화폐 내지 가상자산에 직접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알렸고 말이죠. 어쨌든 팀쿡이 NFT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이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그렇죠. 너도나도 NFT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아프리카 TV, 위메이드 또 제가 추천한 다날 또 이지미디어 또 JYP, YG, SM 등의 엔터 기업들 기타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NFT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어제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게임빌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게임빌리 또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도 NFT에 지금 뛰어든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죠. 16%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고 또 컴투스의 게임 유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합을 해서 독자적인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데, 자체 콘텐츠에 또 게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굿즈를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NFT 시장에 상당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사실 제시한 건데, 사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데, 단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NFT가 상당한 뜨거운 반응을 현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느낄 수가 있다, 느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그런 정도까지 급등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를 외주 제작을 맡아주는 그런 업체죠.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 빗썸 등 한 8개, 9개 정도의 현재 신기술과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제3자배 좀 비슷한 그런 방식이죠. 800억 원 정도의 유상증들을 하는데 상당히 성공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NFT 사업에 진입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런 정도의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 드라마,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OTT를 통해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그 인기 드라마의 명장면을 굿즈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NFT로 소유권을 부여해서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그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그들의 말, 행동, 그림, 브로마이드, 또 그 사람의 시그니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림, 기타 등등 이 아티스트와 관련된 그 모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권이 부여가 되고 그것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바로 NFT, 대체 불가 토큰의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초록뱀 미디어보다 지금 콘텐츠 제작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데가 제이콘텐트리죠. 제이콘텐트리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제이콘텐트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후보 종목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이쪽 분야 최고의 선호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도 선호하고요,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후보 종목으로 올려놓고요.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보면 현재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뭐 기타 등등, 펄어비스, 넵튠, 뭐 이거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수많은 게임 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 또는 현재 SNS 업체, 기타 등등 많은 업체들이 동시다발로 달려들 정도로까지 이 사업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의미가 깊고 이 테마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메타버스 테마처럼 상당히 큰 수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강도도 상당히 강하고 이슈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테마는 쉽게 식을 테마가 아닙니다. 다만 판도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시장 판도,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채 횡보를 하는 종목 장세에 펼쳐질 때, 그때 더 각광을 받고 지수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처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판도상의 그 흐름만 우리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관련해서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게임물이나 초록뱀 미디어를 추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오늘 나노신소재가 상한가 들어갔으니 나노신소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가 이렇게 1+1+1의 제 말단에 현재 일단 재료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나노신소재 쪽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거기도 좀 베팅을 해보자 했던 건데, 이 종목 이렇게 상한가까지. 상한가, 제가 추천한 종목은 웬만하면 상한가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한가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상투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일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거래가 터지고 하면
거의 90%의 확률로 거의 매도 신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한가 올라갈 만큼 그만큼 뭔가의 모멘텀이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나노신소재가 그런 정도로까지 매도 신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이유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건데, 자,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주 사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투명 전도성 전극, 즉 전극 분야의 소재나 부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웨이퍼 식가격, 그리고 태양광 전도성 전극. 자, 이런 정도는 사실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뛰어난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타 열차단 필름 기타 등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CNT는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탄소 신소재죠. 탄소 나노 튜브를 소재로 한 도전제는 전류가 잘 통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CNT 도전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겁니다. CNT 도전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현재 대주전자재료 때문에 부각된다는 그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음극재 소재의 대세는 지금 현재까지는 흑연입니다. 하지만 흑연의 한계가 있고 해서 특히 초고속 충전 또 장거리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흑연이 아닌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작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현재 음극재 전극 소재는 기존 흑연에서 점차 지금 실리콘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 그 실리콘 음극재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실리콘 음극재가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은 충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실리콘이 팽창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바로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이기 때문에 탄소 나노 도전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체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술적인 용어가 좀 나옵니다. 다공성, 구형, 탄소 구조체, 내장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분야는 아직까지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충분히 열린 것은 아니죠. 이제 시작 단계로 그 시장은 상당히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따라서 그것이 실적이 반영돼서 가셔화되려면 적어도 2022년도 내지 2023년 정도나 돼야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나올 텐데, 근데 미리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게 아마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참신한 종목 찾다 보니까 그 후순위로 이런 종목들이 부각된 측면이 있고, 또 몇몇 증권사에서도 이 나노신소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단기적으로 상표권에 근접했다는 것에 유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인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일단 이 종목이 주력 종목까지는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면서 매수하면 안 되죠. 절대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종목도 있거든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 대주전자재료 거 말씀드렸고, 다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도 현재 그 대체 불가 큰 NFT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17만 원 정도로 손절 기준가로, 어차피 우리 주력 종목도 아니고 추세 종목도 아니고 단타 종목이니까 17만 원 손절 기준가로 하고, 만약에
내 지수 상황이 좋으면 그냥 가짜부터 따질 필요 없이 매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나금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수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뭐 보합권 근처에서 거래까지 죽고 별달리 큰 어떤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NFT 토큰과 관련돼서 현재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섬세하게 할 필요 없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뿐이고, 절대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건데, 그 점은 비슷하게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현재 계속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에는 가잖아요. 다소 흔들리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가지고 가자. 크게 문제가 돼서 사단이 나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냥 가져가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놓고 판단을 하되, 그리고 정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재 미리 짐작해서 이리저리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또 정확하지도 않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1대1로 코치를 해 나가면서 또 그분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주는 게 맞을 텐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뭐 거의 그런 코치는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 잘 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